안녕하세요. 홍석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의 비즈니스 보험, 아마존 비즈니스 인슈어런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일정한 수준이 되면 비즈니스 보험을 들으라고 아마존에서 메시지가 오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아마존 셀러들 중에 이제 이 비즈니스 보험을 들으라고 아마존으로부터 연락 오시는 셀러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아마존의 비즈니스 보험은 커머셜 리어빌리티 인슈어런스라고도 하고요. 사실 우리말로 따지면 그냥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PL 보험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아마존이 하는 이유는 고객의 크레임 대처를 되게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시행된 지 좀 되긴 했는데 이 보험 제도가 이게 시행되기 전에는 고객의 크레임이 발생을 하면 셀러에게 잘 해결해라 뭐 이렇게 되면서 크레임이 해결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아마존이 좀 빠르게 자기들이 처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 셀러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셀러에겐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가지고 그걸 제공하도록 아마존에 제공하도록 해놨습니다. 네. 자세한 정보는 아마존의 어떤 페이지를 보면 되냐면 아마존의 셀러 센터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커머셜 리어빌리티 인슈어런스 폴리시라고 하는 여기 써놨죠. 요걸 이제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내용 페이지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 요런 페이지입니다. 커머셜 리어빌리티 인슈어런스 폴리시에서 아마존에서 메시지가 오면 30일 이내에 제출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험의 조건이나 그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거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대상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월 매출 10,000달러 이상인 셀러는 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이걸 가입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경우가 뭐냐면 월 매출이 10,000달러가 안 됐는데도 아마존으로부터 보험 증서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요청을 받으시면 제출해야 됩니다. 나는 10,000달러가 아직 안 됐는데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잘못 알려진 정보들 중에 월매출 10,000불이 안 되면 상관없지 않다라고 얘기가 들어가지고 만불 안 됐는데 있으니까 또는 어떤 분들은 뭐 1년 중 3개월 이상 10,000불이 안 됐으면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아마존에서 미리 요청하지 않더라도 월 매출이 단 한 번이라도 30일간의 월 매출이 10,000달러가 넘으면 제출을 하는 게 맞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마존에서 이 비즈니스 보험을 제출을 이제 가입해서 제출해라 라고 요청받은 셀러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가 제출 안 해도 아마존이 뭐 계정을 정지하지도 않고 뭐 리스팅이 삭제되지도 않는다. 아무래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걸게 이제 잘못 이해하신 게 아마존은 이 보험을 저렇게 10,000달러가 넘었을 때 또는 보험증서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 제출을 안 한다고 해서 계정을 정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아마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럼 언제 문제가 되느냐면 고객에게 크레임이 발생했을 때 그 크레임이 이제 뭐 고객의 신체 손상 또는 어떤 질병을 유발하거나 이런 이제 크레임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보험 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셀러 10,000달러 이상인데도 제출 안 했거나 아마존으로부터 보험을 가입해달라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도 안 한 셀러 이런 셀러들은 이제 그때 제재를 받습니다. 그때 가서 그 전까지는 제재가 없어요. 굳이 제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면 그때 가서 크게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요청을 받거나 10,000달러가 넘으신 셀러들은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출 안 한다고 해서 계정 정지되거나 뭐 이러진 않기 때문에 또는 뭐 지급을 안 한다든가 자금 수치가 중단되거나 이런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에 맡기셔가지고 그때 가서 하지 이러시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정확하게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10,000달러가 한 달이라도 넘은 적이 있거나 네, 아마존으로부터 보험증 제출을 해달라고 메시지를 받으신 셀러는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들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어서 정확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때 가입해야 될 보험은 도대체 어떤 요건을 갖고 있느냐? 네. 네, 지금 제가 8가지 정리해서 드렸죠. 네. 보험증권의 유형은 네, 상업일반 또는 포괄적 또는 초과책임 3가지 유형 중에 하나인 증권을 가입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을요. 네. 두 번째는 요건이 뭐냐면 이 보험은 증권 한도가 사건당 총액이 최소 100만 달러 이상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품, 신체 상해를 포함한 모든 보장을 하는 보험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보다 미달되게 가입하시면 아마존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공제 가능 금액이 10,000불 이하짜리로 가입하셔야 되고 이때 공제 가능 금액에 관련된 사항은 보험증서에 모두 나열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이 얘기를 꼭 전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이 보험은 반드시 셀러 본인이 아마존닷컴에 리스팅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보장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일부 상품만 적용시키는 형태로 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입한 거를 제출하면 아마존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보험의 피보험자 중에 추가 피보험자로 아마존닷컴 서비스 LLC and is affiliates and assignee스라고 반드시 명기가 돼 있어야 합니다. 요게 이제 피보험자로 아마존 그리고 아마존의 어플라이트하고 어사이니가 모두 다 피보험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 요 항목을 반드시 넣어서 이렇게 피보험자를 내용을 추가해서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보험자 이름은 반드시 본인의 셀러 센트럴에 로그인해 보시면 어카운트 인포에 보면 리걸 엔터티라고 있죠. 그 리걸 엔터티 이름하고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리걸 엔터티에 아마존의 셀러로 가입할 때 리걸 엔터티에 abc co.ltd. 이렇게 가입을 하셨으면 그러면 보험증서도 abc co.ltd. 이 피보험자 이름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 제공업체의 등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마존에 제출하는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우리가 이제 보험 계약해야 될 보험사는 글로벌 클레임 처리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밖에 처리 못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클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 즉 글로벌로 배상하고 보험 적용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S&P A- 등급 또는 AM 베스트 A- 등급 이상의 재무 등급을 가진 보험사만 에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험증서의 전체 내용을 이런 내용들이 다 작성되고 서명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항목들을 놓치고 작성을 하시면 계속 아마존으로부터 리젝트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셀러분들 중에 추가 피보험자 명에 아마존닷컴 서비스 LLC 이 내용이 빠져 있거나 또는 이 가입자의 이름이 아마존 어카운트 인포에 있는 리걸 엔터티하고 틀리거나 이런 것만으로 가입 이제 제출한 서류가 반려돼서 아마존에서 적용 안 되는 그래서 다시 보험사에 요청해서 수정하고 이런 사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인데 보험 제공업체 즉 보험사는 아마존에 최소 30일 전에 취소, 수정 또는 미갱신을 통보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없고요. 아마존에 통보하는 거니까 가입하면 보험사가 아마존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8개 항목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보험사에다가 보험 가입하셔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셔서 아마존에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셀러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마존으로부터 이 제출 요청을 받거나 아니면 만 불이 넘었으면 자발적으로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서 이 보험 정보와 보험 증서를 아마존에 제출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바로 직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고객 크레임이 발생했을 때 그때서야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럼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느냐?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존 인슈어런스 엑셀러레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엑셀러레이터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진행할 수 있는 보험사는 정확한 보험 브로커입니다. 마셜 LL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보험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지금 마셜 LLC의 이메일을 여기다 적어놨죠. kr.amazonseller스 _marshall.com 여기다가 메일을 보내셔서 아마존 셀러인데 아마존에 비즈니스 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 하시면 그쪽에서 뭐 견적 내주고 안내하고 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이외엔 뭐 자발적으로 알아서 뭐 우리나라의 대형 보험사들에게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마존의 인슈런스 엑셀러레이터 쓴다고 해서 더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굳이 뭐 마샬 ARC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중소기업들이시면 중소기업 중앙회라고 우리 정부기관 있죠. 거기에 파란 우산 공제 PL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라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의 그런 것처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파란 우산 공제 PL 보험이라는 걸 서비스를 합니다. 이 서비스가 뭐냐면 이 생산물 대상 책임보험을 이 농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중앙회의 농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앙회의 파란우산공제 PL 보험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다양한 보험사로부터 견적을 받게 하고 거기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적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험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 파란우산공제 PL보험하고 다음에 아마존 인슈런스 엑셀러레이터의 마샬 LLC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마존의 어카운트 인포에 가셔서 본인의 이제 비즈니스 인슈런스를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페이지에 이제 스텝 1에 Get Insurance가 있는데 처음엔 이게 이제 미국으로 무조건 되어 있어요. 이 미국에서 Other를 눌러보면 쭉 내려보시면 아시아에 코리아는 KR 아마존셀러 마셜닷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죠? 이메일 주소를만 알려줘요. 그래서 이 마셜 LLC가 한국 셀러가 이 아마존의 이 인슈런스 엑셀러레이터 중에 마르샬 LLC만 쓸 수 있습니다. 아마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러레이터들 중에서예요.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데서 그냥 파란우산공제라고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파란우산공제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중소기업 중앙회죠. 여기서 가입하셔가지고 PL보험 신청하시면 그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쉬워요. 굳이 뭐 LLC 그러니까 마샬 LLC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 보험 증서와 보험 정보를 이제 아마존에 제출해 줘야 됩니다. 가입했으니까 땡이다. 아닙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시고 나면 보험 정보하고 보험 증서를 아마존에 제출해야 됩니다. 참고로 아마존 그럼 PL 보험 보험 도대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이거는 아마존에서 셀러분이 판매하고 계시는 상품에 따라서 상품이 어떤 거냐, 그 다음에 매출액이 연간 기준으로 얼마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보험료가 좀 적게 나오고요. 매출이 많으시면 보험료가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취급하시는 상품이 그냥 별다른 인체에 해를 입힐 만한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없는 제품이면 당연히 보험료 적게 나오고요.
인체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제품들이면 당연히 보험료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 일반적인 제품들 같은 경우에 대략 뭐 한 1000달러 선, 그러니까 10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아마 PL 보험료가 나올 겁니다. 네. 네, 다시 돌아와서 보험 정보하고 보험 증서를 어떻게 제출하느냐. 아마존의 셀러 센터를 로그인하면 이렇게 계정 설정하는 아이콘이 있죠. 우측 상단에 그 아이콘 클릭하셔서 어카운트 인포 클릭하시면 본인의 계정 정보를 볼 수 있죠. 거기 중에 보면 중간에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섹션 안에 비즈니스 인슈어런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걔를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스텝 1 필요 없고 스텝 2에 업로드 프로프 오브 인슈어런스 탭을 클릭해서 거기에 이제 보험 정보하고 보험 증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화면을 제가 보여드렸죠. 이렇게 스텝 2로 가시면 됩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거가 스텝 1이었죠. 네. 근데 스텝 2로 바로 누르셔서 거기에 이제 네임 오브 인슈어러, 뭐 네임 오브 인슈어드 뭐 이런 곳에다가 정보를 입력하는데 인슈어러에다는 여기다 이제 보험사 명을 입력하시고 여기에 이제 본인의 회사명. 근데 이때 반드시 말씀드린 것처럼 리걸 엔터티하고 같은 일치해서 입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폴리시 넘버가 이제 보험 증권번호입니다. 여기다 보험 증권번호 넣으시고 폴리시 스타트 데이하고 엔드 데이트에다가 보험 시작일과 종료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보트 요 부분은 만약에 마샬 LLC를 통해서 즉 아마존의 인슈어런스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하셨으면 저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하면 아마존에서 좀 더 빠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는데 큰 차이 없어요. 실제로 해보시면. 그러니까 그냥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우산 공제 PL 보험에 가입하셔서 이거 체크 안 한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바로바로 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업로드 서티피케이트 오브 인슈어런스라고 하는데 밑에 있는 추주 파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보험 증서를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 보험 증서 파일이 업로드 할 수 있는 형식은 PDF, 다큐멘트, 그러니까 DOCX 또는 DOC 파일을 제출할 수 있고요. 제 파일 사이즈가 50메가 넘지 않으면 되는데 보통 이제 PDF로 제출하고 50메가 안 넘으니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제출할 때 반드시 가입자는 회사명을 넣어야 되는 가입자 부분에는 반드시 어카운트 인포에 리걸 엔터티하고 동일하게 작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런 점 잊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입증서 내에 보험증서 내에는 반드시 추가 피보험자의 아마존 그 다음에 아마존의 어필레이트 그 다음에 아마존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돼 있어야 되고 총액이 100만 달러 이상 사건당 100만 달러 이상 그 다음 공제금액이 10,000달러 이하 이런 식으로 다 기재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거 요건에 하나로 놓치셔서 올리면 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일까지 업로드해서 이 정보와 파일 내에 있는 기록이 완전히 일치하고 아마존의 보험 요건이 일치하면 아마존에서는 이 보험증을 승인합니다. 승인하고 이제 아마존에서 소액의 크레임에 대해서는 빠르게 고객하고 크레임을 처리하고 이때 크레임은 뭐 반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고객이 인체를 상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렸거나 이런 크레임 그런 크레임들 중에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제품 크레임은 아마존이 바로 직접 처리해버리고 그다음에 보험사에다가 보험 청구를 합니다. 그럼 보험사는 또 지불해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이 나한테 또 청구하느냐? 아니죠. 보험가입했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처리된다라는 거 그리고 셀러인 여러분도 추가로 피해볼 일이 없다라는 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아마존의 비즈니스 보험 도대체 뭐고 그동안 잘못 알려진 점들 가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해드렸고 어디에다 가입하시는 게 좋은지 그리고 가입하고 나면 가입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가입하고 나서 아마존에 어떻게 제출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